5주차 4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대해서 불공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업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불공제 사유에 따른 각각의 증빙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실무 수행을 해야 되는지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페이지 392페이지 펴시고요.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 한번 볼게요. 자, 매출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를 구입했대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답니다. 그죠? 그러면 매입세액을 줬겠죠? 그죠? 선물 세트를 매입하면서 세액을 줬어요. 그죠? 근데 지금 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받았지만 사유가 뭐예요? 매출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 접대비에 해당한다. 그죠? 그러면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네요. 따라서 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세금 계산서는 불공제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공급시기 한번 볼까요? 8월 11일이네요. 요 거래에 대해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매매주 전표 입력합니다. 매매주 전표 입력하셔서 자, 8월 11일 자,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 받았어요. 근데 매입세액 공제받으면 안 되죠? 따라서 54번 불공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회계 프로그램이 물어요. 너 이거 왜 불공제 처리하는데? 물어요. 그러면 사유 선택하시면 돼요. 9번 접대비여서 불공제 처리하는 거야. 선택하시고 선택. 자, 품명 선물 세트. 자, 공급가액 300만원. 그 다음에 이 증빙 발행했는 거래처 넣어주시면 됩니다. 강남마트. 자, 내가 받았는 세금 계산서 전자다. 그죠? 전자 입력. 자, 이제 대가 어떻게 줬는지 한번 볼까요? 자, 증빙의 대가 보니까 외상이네요. 접대비로 지출하고 외상했으니까 미주입금 처리하셔야 되죠. 따라서 분계유형 보나. 자, 차변의 접대비예요. 근데 거래처가 어느 거래처? 매출처 거래처예요. 따라서 800번대 코드 쓰셔야 되죠. 813번 접대비. 아이고. 813번 접대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거 외상했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처리하셔야 되죠. 비용 외상하게 되면 미지급금 계산 과목 쓰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거래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자, 보세요. 지금 부가가치세 제가 지금 30만원 얘 세금이잖아요. 부가가치세로 준 거예요. 우리 이걸 매입세액이라고 하죠. 지금 이 하단에 분계 보시면 매입세액 세금으로 줬는 돈인데 우리가 분계할 때는 뭘로 회계 처리가 됐어요? 접대비라는 비용에 얹어졌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매입세액을 줬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계정 과목을 뭘로 처리합니까?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비용 또는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되더란 얘기예요. 요거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공중에 떠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계정 과목으로 처리되더라는 거.
눈으로 확인 한 번 더 하시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거래 볼까요? 자, 두 번째 거래. 자,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 비용업용 승용차라는 얘기네요. 그죠? 비용업용 승용차를 수리. 이 말은 유지했다는 얘기죠.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발급받았다. 그죠? 그리고 매입세액 줬죠. 매입세. 이거 불공입니다. 왜?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자, 이때 소형의 기준이 있어요. 소형. 자, 우리 아까 불공제 사유 배웠죠? 그 중에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자, 이때 이게 세 가지 조건이거든요. 아이고. 자, 이게 비영업용하고 소형하고 승용차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된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요건이 빠지면 공제돼요. 예를 들어 승용차가 아니라 화물차다. 화물차. 비영업용인데 화물차다. 공제됩니다. 왜? 승용차 아니니까. 공제됩니다. 승용차라는 거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잖아요. 화물차는 짐을 나르는 차고. 그죠? 따라서 이 비영업용이라는 거는 여기서 세법에서 얘기하는 비영업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업용이랑 다른 개념이에요. 세법에서 얘기하는 영업용이라는 거는 택시 회사의 택시,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에서 판매하는 승용차, 뭐 현대자동차에서 판매하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현대자동차에서 판매하는 소나타, 현대자동차에서 판매하는 뭐 아반떼 이런 차들 있죠. 그런 차들은 영업용 차량이라 그래요. 택시 회사의 택시, 버스 회사의 버스, 그 다음에 뭐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판매하는 소나타, 뭐 현대자동차 회사에서 판매하는 뭐 아반떼 이런 것들은 영업용 차량이에요. 그 외 나머지 업종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다 비영업용. 이 세법상에서 얘기하는 영업용의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에서 얘기하는 영업용의 개념이랑 달라요. 회계에서 얘기하는 영업용은 업무용을 얘기합니다. 업무용. 회계 기준에서 회계에서 얘기하는 영업용이라는 거는 그냥 업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무용.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제조회사다. 지금 우리 회사 삼일전자잖아요. 삼일전자. 그죠? 주식회사 삼일전자. 주식회사 삼일전자는 제조회사거든요. 회사 등록 들어가 보면 우리 회사 제조회사란 말이죠. 제조회사. 그럼 우리는 자동차하고는 상관없는 회사죠. 그럼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전부 다 비영업용이에요. 세법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해하셨죠? 그죠?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다 업무용이라는 얘기예요. 명칭을 뭐라고 얘기를 했던지 간에 세법의 기준에 봤을 때는 영업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걸 비영업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는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 세법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우리는 업종 자체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뭐 그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던지 간에 다 비영업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논점에서 제외시키셔야 돼요. 문장에서 영업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소형이냐 아니냐, 승용차냐 아니냐 이걸 보셔야 돼요. 소형이냐 아니냐, 승용차냐 아니냐. 그죠? 그래서 승용차다. 그럼 이제 그때 소형이냐 아니냐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승용차냐 아니냐 봤을 때 승용차 아니고 화물차다. 그럼 공제하시면 되는 거고요. 승용차다. 그러면 소형이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그러면 소형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냐는 거죠. 소형의 기준은 1000cc 기준이에요. 소형. 그래서 1000cc. 1000cc. 1000cc 이상은 소형이에요. 1000cc 미만은 경차라고 얘기합니다. 경차. 그래서 1000cc 미만이면 또 공제가 돼요. 소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분하실 때 첫 번째는 승용차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은 소형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승용차가 아니라면 승용차가 아니고 화물차라면 공제가 되는 거고요. 승용차라면 소형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0cc가 넘는지를 확인하셔서 1000cc가 넘어간다. 그러면 불공. 1000cc가 안 넘어간다. 그러면 공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차는 또 공제가 되거든요. 제 말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자 보시면 승용차예요. 그럼 이제 cc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00cc네요. 그럼 경차 아니죠. 불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승용차고 소형인데 구입을 했다. 혹은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매입세액을 지출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불공 처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공급 시기 8월 12일입니다. 입력할게요.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8월 12일. 부가세 유형은 매입에서 찾으셔야 되고요. 54번 불공 처리합니다. 자,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죠. 자, 품명은 타이어 교체. 공급가액은 150만원이고요. 자, 공급 쳐보세요. 항공자동차다, 그죠? 자, 내가 받았는 세금 계산서 전자니까 전자 입력 체크하시고요. 자, 대가 한번 볼까요? 대가. 외상이네요. 자, 우리 타이어 교체했어요. 계정 과목 차량 유지비다, 그죠? 차량 유지비, 비용 계정 과목이네요. 그러면 제조 경비로 처리할 건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할 건지 보셔야 되죠. 그래서 봤더니 관리부에서 사용하는 차량이네요. 800번대 코드 써야 되죠. 판매비와 관리비. 그죠? 그러면 비용 지출하고 외상했으니까 대변의 계정 과목 미지급금. 따라서 분계 위험 혼합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차변에 차량 유지비 처리할 건데요. 이때 코드 800번대 코드 처리하셔야 돼요. 관리부서의 차량이기 때문에 상관비죠. 하시고 대변에 미지급금 처리하셔야 됩니다. 비용을 외상했기 때문에 165만원. 자, 금액 보시면 요 비용 계정 과목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요 매입세액이 포함된 걸 알 수 있어요. 아, 매입세액이 불공제 처리가 되면 부가세 대급금이랑 계정 과목으로 처리되지 않고 비용 계정 과목에 얹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거래 볼까요? 자, 세 번째 거래. 자, 원재료 구입했대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받았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재료 구입하고요. 세금 계산서 적법하게 받았어요. 그럼 공제해도 되는가? 봤더니 매입세액도 줬어요. 근데 이 매입세액을 어디에 썼대요? 면세에도 썼대요. 면세 사업에도 같이 썼대요. 그러면 과세 사업에 썼는 매입세액만큼은 공제받아도 되지만 면세 사업에 썼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면세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을 면제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을 면제받았는데 내가 그 재화를 공급하기 위해서 재화를 사오면서 세금을 줬다고 해서 그것까지 면제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제받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취지가. 따라서 이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세액을 지불했다면 이거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매입세액을 전체 다 면세 사업에 썼다면 전체 다 불공 처리하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과세에도 쓰고 면세에도 썼대요. 그럼 이거 나눠야 되겠다, 그죠? 과세에 썼는 거하고 면세에 썼는 거를 나누어서 불공 처리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입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일단 공급시기 한번 볼게요. 작성일자 8월 13일이에요. 8월 13일 날 매입했다는 거죠. 자, 요거 입력은요. 전체적으로 불공으로 처리할게요. 다 그 무슨 얘기냐면 다 면세 사업에 썼는 걸로 보고 요 매입세액 있죠? 요 매입세액을 다 면세 사업에 썼는 걸로 보고 일단 불공 처리하고요. 가세 사업에 썼는 것만큼 다시 공제할 수 있는 걸로 회계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전체 다 일단 불공 처리하겠습니다. 자, 13일날 부가세 유형은 54번 불공. 자, 여기 보시면 불공제 사유 있어요. 불공제 사유 내려오시면 여기 공통 매입세액 있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매입세액을 공통이라는 말은 과세 사업하고 면세 사업에 공통적으로 썼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5번 선택하시면 돼요. 공통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한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누어서 다시 계산해야 돼. 그거 선택하셔서 선택. 자, 품명은 원재료 샀다 그죠? 자, 공급가액 3만원이죠? 부가치세 100만원. 자, 증빙거래처 넣어줄게요. 대신. 자, 내가 받았는 세금계산서 전자입니까? 전자면 전자이면 넣어주시고요. 대가 볼까요? 대가 봤더니 전체 외상했네요. 외상 매입금이다. 그죠? 원재료 사고 외상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따라서 분계 2번 외상 매입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4번 갈까요? 자, 4번에 봤더니 공통 매입. 이거 뭐냐면 3번 거래 있죠? 3번 거래에서 요 원재료 구입하면서 줬는 요 매입세액 있죠? 요 매입세액이 과세 거래에도 사용을 했고,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도 사용을 했고, 면세 재화를 공급할 때도 사용을 한 거죠. 그러면 과세 재화를 공급하는데 사용했는 요 매입세액은 공제 받아야 되는 거고, 면세 재화를 공급하는데 사용했는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이 매입세액 전체를 불공 처리했다는 거죠. 공제 안 받는 걸로. 그러면 공제 안 받는 걸로 처리했는 것 중에 과세 재화 공급에 썼는 것만큼은 다시 공제 받는 걸로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과세 재화에 썼는 게 얼마인지를 계산해내야 되죠. 그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입니다. 그래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자료에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고 회계 처리하라고 적혀있죠. 그죠? 그러면 요 안분계산할 때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공급가액입니다. 공급가액. 즉 과세 재화의 공급가액, 그 다음에 면세 재화의 공급가액. 이 공급가액은 다시 얘기하면 매출액이거든요. 매출액. 그럼 매출이 많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원재료를 많이 썼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재료를 사오는데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매입세액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과세재화를 많이 팔았다면 과세재화를 많이 팔기 위해서 원재료 매입세액이 많이 들어갔을 테고, 면세재화를 많이 팔았다면 면세재화를 많이 팔기 위해서 원재료 매입세액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공급가액이 매출액이기 때문에 이 매출액 기준으로 우리는 이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다라는 거예요. 왜? 매출액 대비해서 그만큼 매입이 결정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 내역을 봤더니 매출 내역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급가액이 과세 공급가액이 3억이래요.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이 2억이래요. 그죠? 그래서 전체 합격이 5억이래요. 그죠? 그러면 5억 중에 3억은 과세분, 5억 중에 2억은 면세분이라는 얘기죠. 그걸 비율이라고 그래요. 비율. 그럼 이거 비율로 한번 바꿔볼까요? 비율. 매출 비율. 그럼 과세재화의 매출 비율을 계산해보면 3억을 5억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비율이 얼마 나오나요? 계산해보세요. 60% 나오네요. 0.6. 그럼 얘는 0.4가 나오겠죠. 왜? 요거 두 개 합산해서 5억이니까. 2억을 5억으로 나누면 0.4가 나오겠죠. 요거 두 개 합산해서 100%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 공통 매입세액 중에 60%는 과세 재화파는 데 썼을 거고 40%는 면세 재화파는 데 썼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매입세액 요 100만원 중에 100만원에 60%는 공제받으면 되고 40%는 불공 처리해야 되는데 우린 요거 전체를 불공 처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럼 요 전체 중에 불공 처리했는 전체 중에 60%는 다시 공제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계산하는 서식이 있어요. 그게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서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서식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보시면 주의사항 잘 보셔야 돼요. 기입력된 이 말은 미리 입력되는 매출 데이터 있으면 무시하라 이 말이에요. 무시하고 이 자료 1에서 이 자료 1에 줬는 데이터만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주어진 자료만 입력해서 안분 계산하라. 그리고 공통 매입세액은 그죠? 매인데요. 공통 매입세액은 8월 13일 날 요거죠. 요거래. 8월 13일 날 1000만원. 전자세금계산 요 공통사용분 요 공급가액이에요. 공급가액 1000만원 요게 기준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요 공급가액이 1000만원이라는 얘기는 세액은 1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죠? 요게 공통매입세액. 요 공통매입세액 요 공급가액 1000만원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100만원이죠. 요 100만원. 요 공급가액 1000만원. 1000만원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100만원을 어떻게 쪼갤 것인가. 자, 그럼 이제 회계 프로그램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부가가치세 원에 보시면 원이죠. 원에 보시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고 있어요. 그 메뉴 가셔서 자, 과세기간 2기 예정 7월부터 9월 넣습니다. 넣으면 첫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이라는 탭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입매출 지원표 입력해서 직접적으로 불공이라고 입력했는 거 있죠. 부가세 유형에서 여기 부가세 유형에 불공이라고 입력했는 애들. 얘네들을 한꺼번에 보는 내역서예요.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구입 및 유지에 의해서 요 사유에 의해서 불공 처리했는 애들. 접대비 사유에 의해서 불공 처리했는 애들. 그런 애들. 불공제 사유 어떤 거에 의해서 불공제 처리했는지 보여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 세액.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탭이고요. 공통매입세액 정산 탭이 있거든요. 이거 뭐가 다르냐면 안분 계산 탭은요. 예정신고 때 쓰는 탭이고요. 이 정산 내역 탭은 확정신고 때 쓰는 탭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과세기간이 예정신고 탭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안분 계산 탭 쓰셔야 돼요. 그럼 우리 지금 입력해야 되는, 우리가 지금 신고해야 되는 과세기간이 확정 과세기간이다. 그러면 정산 내역 탭 쓰시면 돼요. 우리는 안분 계산 내역 탭 요거 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입력되어 있잖아요. 이거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입력되어 있는 매출 쓰지 말고 얘네들이 제시했는 거 쓰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제시했는 거 써봅시다. 자, 계산식의 기준은 얘네들이 보세요. 안분계산 자료에 뭘 제시했어요? 공급가액 제시했어요. 그럼 뭐를 가지고 안분계산하라고? 공급가액이 기준이라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계산식의 기준은 공급가액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과세사업하고 면세사업에 공통적으로 매입했는 금액이 얼마야? 1000만원. 맞죠? 세액 100만원 맞다. 그죠? 그 다음에 총 공급가액 그랬어요. 총 공급가액. 그죠? 총 공급가액은 뭐냐면 매출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 얘기하는 거. 그래서 과세와 면세의 전체 매출 금액. 보면 과세와 면세의 전체 매출 금액. 5억이다. 그죠? 5억. 그럼 이 5억 중에서 면세 매출이 얼마냐 말이에요. 면세 공급가액. 얼마였어요? 2억이었다. 그죠? 아이고. 2억. 그럼 하단에 씩 나오죠. 공통적으로 이 면세사업하고 과세사업에 공통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불했는 매입세액이 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면세사업의 비율이 공급가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 된다. 즉 40% 정도 된다. 그래서 불공제 시켜야 되는 매입세액이 4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40만원만 불공제 시키면 돼. 근데 우리 얼마 불공제 시켰어요? 100만원 전부 다 불공제 시켰거든. 요거. 그죠? 그럼 우리 60만원은 다시 공제로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40만원만 불공제 시키면 된다며. 근데 우리는 100만원을 다 불공제 시켰으니까. 그럼 60만원은 다시 공제 처리하면 되죠? 그죠? 그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 입력 가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해서 60만원 회계 처리하러 갈게요.
회계 메뉴 가셔서 일반점표 입력합니다. 일반점표 입력 가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만큼, 그죠? 60만 원을 회계 처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언제 회계 처리하느냐? 그는 과세기간 종료일 날짜로 9월 30일 날짜로 입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는 계정가면 뭘로 처리한다고?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입금으로. 부가세 대입금이라는 얘기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잖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줄어들죠. 그러면 재산적 가치 있네요. 자산이다, 그죠? 따라서 차변, 그죠? 부가세 대급금 해서 6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자산 증가시켜야 되죠. 왜? 불공제 시킬 때 회계 처리 보시면 되죠. 매입세액이 불공제 처리되면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것 중에 60만 원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점표 가셔서 대변에 자산에서 원재료라는 자산에서 60만 원 공제 받는 것만큼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자, 해서 이번 주차에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갔는데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 나머지 부속 서류 작성하고요. 대손세액 공제하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하고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하는 것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